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수도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시장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음 주 추석 명절까지 껴있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고, 또 금투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당장 CPI 발표, 그다음에 다음 주 FOMC 회의 이런 거에 다 불투명 또 반영되다 보니까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장 64,900원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지금 2년의 최저치를 거의 기록하는 셈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은 일단 당분간은 좀 좋지 않지만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이 센 반등이냐 아니면 약한 반등이냐 했을 때는 약한 반등이라고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세게 한번 뭐 7만 원대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면 7만 2천 원대까지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그러기 쉽지 않죠. AI 거품론이라든지 또 AI에 대한 이 결과 투자도 지금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실적에서 좀 좋아져야 되고 뭐 블랙이라고 하는 차세대 이 AI 칩도 뭔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지금 뭐 4분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 AI 반도체 관련 수요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결국 신고가를 장 초반에 갔다가 떨어졌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조정 시 매도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주구장창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HLB도 장후반이 끌어올렸고 유한양행도 지지부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저점을 좀 테스트하려는 움직임들 12만 원대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비만 치료제였던 펩트론이 오늘 강하게 또 17%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좀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양극재 계약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죠. 포스코홀딩스나 또 그밖에 2차전지 관련주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어떤 많이 떨어진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중간 정도 값까지 오르는 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니까 공을 위에서 세게 탁 내려치면 그 절반 정도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약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은 조금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길게 보는 전략을 쓰는 거는 올바르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 뭐 콜마라든지 또 뭐 클리오 화장품 관련주도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무슨 일이 있나요? 투자 경고 예고가 떴군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이나 부분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모습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CPI 발표에 따라서 다음 주 금리 인하가 B컷이 될지 베이비컷이 될지 이제 그게 결정이 될 텐데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컷보다는 베이비컷이 낫다. 그러니까 B컷이 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놓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유가도 오늘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든지 70달러 아래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거의 지금 2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65달러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떨어진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원유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렇게 그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반등을 좀 우리가 또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들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우리의 시장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베이비 컷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빅컷이 온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 큰 하락을 우리가 또 내다봐야 될 수도 있는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큰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등은 날 것 같고요. 이 반등은 결국 2620포인트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움직여 줄지, 그래서 다시 한번 60선을 통과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일단 하락은 멈췄다라고 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1차 고배는 2620, 2차 고배는 271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간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저 2000포인트까지, 2200포인트까지도 급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컷이 낫다. 비컷보다는 베이비 컷. 아무리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하시고 계시고 제약바이오가 좋다 하시더라도 비컷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컷으로 점진적으로 낮춰놔야지 돼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후유증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금리를 너무 또 가파르게 내리는 것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 컷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또 중간중간 업로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